제가 좋아하는 시부야에 또 왔는데요. 오늘 시부야 온 거는 장시간을 찍으려고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작업 좀 한 다음에, 지금 건너편에 보시면 여러분 아디다스 보이시죠? 아디다스 잠깐 들리려고요. 아디다스 안에서 이걸 촬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눈치 보이긴 해요. 근데 바깥에서 보는 것만 갖고도 멋있어서. 근데 아디다스 잠깐 들리는 이유가, 아디다스에서 이제 동계용 그 달리기 옷 좀 보려고요. 이미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제가 최근에 하나 샀어요. 하얀 색깔 자켓 하나 샀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산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달리기용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진짜 방한복 있죠. 저희 군대 가면 막 행군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걸 파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켓만 사고 바지는 안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디다스가 좋은 게 뭐냐면, 나이키 같은 게 하라주쿠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는 밤 7시나 8시 되면 문이 닫거든요. 근데 여기 아디다스는 밤 한 거의 11시? 막 10시, 11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간은 7시 26분밖에 안 돼서 그래도 어쨌든 아디다스가 좋은 점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은 고달프시긴 하겠지만 이제 또 저희같이 좀 늦게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 솔직히 아디다스가 이렇게 늦게까지 열어주는 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 아디다스는 지나다닐 때마다, 제가 신발은 관심이 없고 아시다시피 아디다스 신발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프라이맥스 빼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맥스는 아니고 여기 있는 옷 같은 거는 근데 잘 맞는 것 같아서 옷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거리가 저쪽에,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 바깥으로 나올 때 거리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시부야는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시부야는 올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예전에 안 좋아했었는데요. 요즘 이제 들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오면 재밌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말고요. 저 여러분 바깥에 보시면 저희 아디다스 안에, 저 안에 여러분 그 전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얀 색깔. 저 웃도리를 샀거든요. 와, 근데 저 웃도리가 엄청, 저 자켓이 엄청 따뜻해가지고요. 저거 입고 잘 때도 있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 방이 좀 추운 편이라 난방을 트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거 입고 자면 되게 따뜻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또 스타일도 되게 멋있고. 근데 바지는 안 샀어요. 왜냐면 저는 하얀 색깔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웃도리까지는 괜찮은데, 바지까지 하얀색으로 전체 다 하얀색 입고 다니면은 완전히 눈밭으로 가서 영화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바지는 안 샀고요. 제가 또 운동할 때 패션 엄청 신경 쓰거든요. 멋있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고 나가서 기분 좋죠. 저 요즘도 달리기 할 때 보면은 파자마 같은 거 입고 나오셔서 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되게, 그분들을 보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입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입고 나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디다스가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해가지고 되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자켓이 이렇게 웃도리가 되게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서 엄청 많이 샀었어요. 작년에 겨울 옷을. 여기 바지 보시면 이렇게, 이 바지도 엄청 따뜻한 테렉스인데,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랑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웃도리를 많이 여기서 샀었어요. 바지하고. 근데 작년에 진짜 똑같은 걸 워낙 많이 사가지고 올해에도 또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저 여자분 입은 것처럼 저렇게 바지, 저도 3선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요. 그거를 샀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고 혹시 살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디다스가 옷은 참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삼선 바지가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요. 약간 사기성이 있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긴팔인데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기능성이라. 이거 이제 속에다 이런 거 이제 입고 뛰면 좋긴 하겠네요. 저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데가 있어서 옷도리를. 그리고 아디다스가 옷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신발은 좀 모르겠는데 스타일을 좀 잘. 근데 작년에 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요 비슷한 것도 있고. 요것도 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되게 스타일이 딱 제 스타일이긴 한데 저 비슷한 게 이미 있어서 쏠 것 같진 않고, 위에 보시는 이런 자켓도 이미 이런 거는 요거는 솔직히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딱히 작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살 것 같진 않네요. 제가 보니까. 저 신발은 농구화 신발인가? 왜 이렇게 멋있지? 아, 농구화가 역시. 아이고. 이야. 이런 거는 신고 다니면은 괜찮겠네요. 도보용으로. 세일 중이긴 한데 저는 하얀색 신발이, 그러니까 검은색 바지가 많으니까 한 15만원 정도. 이런 거는 신을 때 좀 불편하긴 한데 처음에 신을 때요. 일단은 신고 나면은 괜찮겠다 싶으네요. 도보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이 아시다시피 제가 60킬로가 넘으니까 지금 또 사는 거는 범죄인 것 같고 진짜 집에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한심해서 죄책감도 엄청 많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작년에 산 게 워낙 많아가지고 동계용이 지금 보니까 여기서 딱히 살만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예쁜 거 되게 많긴 한데 작년에 산 거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아서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디다스도 제가 보기엔 역사가 길어서 옷도 잘 만들고 패셔너블하게 되게 멋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키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완전히 기능성이 좋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시부야의 멋있는 지점이 어딘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구간이 따로 있거든요. 시부야 전체가 더 좋긴 한데 이게 똑같은 거리라도 각도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올 때가 좋으냐면 저쪽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제가 지금 왔던 곳 있죠? 그쪽으로 걸어올 때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땐가 조금 더 올라가야겠다. 이게 보시면 이런 오클리 선전하는 거, 이런 전광판 여기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일단 오면은 저거를 멋있게 보는 사람들은 멋있게 또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게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피곤한 그런 것도 맞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그쵸?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소리만 소음이 아니라 저런 지나친 비주얼도 아마 여기서 딱 돌았을 때, 맞아요, 여기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전광판 있고 왼편으로 이렇게 쫙 불빛 들어와 있고, 저 건너편에 여러분 보시면 저쪽 끝에 보이시죠? 저게 이제 길 건너갈 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기 이렇게 전광판이 있어요. 저기서 이렇게 비추는 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쪽에 지금 가로등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길 건너갈 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건널목 건널 때 중간쯤에 딱 잠깐 서 있으면 중간쯤에 가서 딱 이렇게 저쪽을 비추면은 저 앞에 화면까지 다 보이는데 그게 멋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여기 그냥 스타벅스 들어가서 잠깐 일 좀 보고요, 영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업무 못 봤던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거리 좀 돌아다니고 다시 좀 지치면 또 다시 스타벅스 가고. 근데 오늘은 목적이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유명한 아파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 아파 호텔 회장님이 여기 길 건너갈 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각도가 되게 멋있거든요. 여기 각도가, 여기 각도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가 이렇게 이 각도에서 보는 시부야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 앞에 정강하고 오른쪽에 오클리하고 왼쪽에 가로등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신비롭다고 할까요? 도시의 하나의 정말로 숲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이쪽 보시면 아시면 왼쪽으로는 말고요, 왼쪽으로는 별로 볼만한 게 없고, 이 오른쪽으로 했을 때 딱 이 시간대 한 8시, 7시 이 정도 때 이렇게 불 들어와 있고 저 위에 건물들이랑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리를 그냥 이렇게 거닐면서 즐기는 게 뭐 그냥 눈 구경하는 거죠. 뭐 영어로 뭐 아이피스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솔직히 좀 노는 애들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본 사람들 하면은 그게 아무리 그런 척 하는 걸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점잖은 척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온 애들은 좀 아치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약간 조심하긴 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신호등 그 건너는데 약간 뭐랄까, 제가 카메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앞에서 약간 까불까불 하면서 막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약간 뭐랄까 깐족깐족거린다 그러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부야에서는 신주쿠 쪽도 그런데 시부야 쪽도 그런 거는 항상 주의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안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라이들이 있어서. 여러분 참 멋있죠. 여기 참 멋있네요. 제가 아파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아파호텔 회장님이 되게 유명한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자서전인가 위인전인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사보려고요. 그거를 보면 그 여자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아파 호텔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버짓 호텔이라고 하죠. 여러분 되게 싼 호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돈이 많지 않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든 게 아파 호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아파 호텔 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되게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를 책을 좀 사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저도 그 호텔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요. 근데 저렴하고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저렴하고 다 좋은데 이제 들어가면 좀 답답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거기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이끌고 나갔는지랑, 나중에 이제 그 회장님이 또 운영하는 카레 집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가. 스미마셍. 근데 거기도 한번 나중에 도쿄대학교 쪽에 있는데, 원래 오늘 거기 갈까 했다가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 낮에 일하고요. 지금 이제 저녁에 잠깐 시간 돼서 여기서 업무 마치고 주변에 잠깐 나와서 산책하면서, 그냥 또 시간 보내면 너무 아까우니까. 일본은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카메라만 들고 나가도 나오는 영상들이 많아서 특이한 것도 많고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여러분 이 앞에 공중전화 박스 보이시죠? 이 공중전화 박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아직도 현실없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다 온라인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 공중전화 박스가 여러분 왜 있는지 아세요? 이 도쿄 나중에 오시면 지방도 그런데 이런 공중전화 박스 되게 많거든요.
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거는 일본이 온라인화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젊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제가 그냥 친구라고 말하는 건데, 동료분들도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휴대폰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대요. 기지고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 공중전화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으면 지진 나도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대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진 났을 때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을 해서 연락들을 하고, 여기 이제 지진 나서 만약에 휴대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쫙 줄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런 친지들한테 이제 확인 전하는 거죠. 나 괜찮다 또는 뭐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연락할 때 휴대폰도 안 되고 이제 막 여러분 배터리 방전돼 있고 또 밤새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이제 또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물론 요즘 일본도 이제 캐시리스 소사이티라고 해서 이제 그 돈 현금 안 쓰고 이제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렇게 온라인화를 100% 안 미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그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대요. 현금을 쓰는 게 더 안전하대요. 지진 났을 때. 갑자기 뭐 저도 그런 걸 경험 많이 하지만요, 제 휴대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자 머니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렉트로닉 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고츠케라고 해서 이제 스이카라든가 해서 이제 교통카드를 제 아이폰에 넣어서 결제를 하고 이런 걸 쓰는데, 이제 방전이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제 휴대폰 보니까 뭐 1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교통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교통카드로 편의점 가서도 그렇고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결제하고 막 그럴 때도 이제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이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를 착안해 보면 지진 났을 때 모든 게 다 온라인화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진 나버려가지고 기능을 못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오는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게 급격하게 100% 온라인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해서 저도 보면은 교통카드가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아닌 카드로 되어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나눠 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해서 일본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하는 그 디지털 전환 이런 게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긴 한데, 지금도 일본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다시 또 출근들 하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텔레워크나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해서 또 사무실 나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 그렇지만 일본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온라인화 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전화 박스나 이런 게 저는 있을 때 정말 그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고 봤을 때는, 야, 일본이 아무리 전통적인 걸 좋아하지만 진짜 심하다, 공중전화 박스가 이렇게 많나 막 이랬거든요.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제 일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고 확실하게 알았죠. 일본이 그렇게 온라인화에 지나치게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를 안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미야모토 카레라고 해서 낮에 되면요, 점심시간 되면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 있거든요. 저 카레집이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카레집, 버터 카레 들어가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럼 어쨌든 저 여러분 건너편에 마라탕, 제가 자주 가는 마라탕 레스토랑이 저기고요. 마라탕 자체는 국물을 잘 안 마시는데 거기에 재료를 제 마음껏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국물은 안 마셔요. 다 버리고 나와요. 건더기만 건져서 먹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 호텔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파 호텔이 일본에 여기저기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버짓 호텔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포더블한, 굉장히 저렴한 그런 호텔이고요. 대체로 하룻밤에 한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원, 5만원?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는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와서 머물고 가요. 잠깐 출장 왔거나 이런 분들도, 비싼데 머물 적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아파 호텔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아파 호텔도 그런 곳이고, 뭐 도요코인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이제 이 호텔이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든 카레 갖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적어놓은 책을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잠깐 뒤져서 그 책을 사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저도 궁금하고. 네, 여러분 방금 사갖고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하나는, 제가 이 이야기에 관심 갖는 이유가, 이 여자분이 처음에 제가 여기 2019년에 왔을 때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이 여자분 사진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자세하게 안 보고는 무슨 연예인,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같으면 왜 누구죠? 굉장히 원로 배우들 이런 분들이 이 호텔을 광고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창업자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읽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지금 오른쪽 거는 아파 사장님이 이 여자분께서 만든 카레, 그래서 카레 야망이라고 써있는데요. 카레노 야보라고 써있는데, 여기 저는 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문구가 와닿아서 이 책을 여기까지 사러 온 건데요. 자기가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에 자기가 탄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원래 바람이 알아서 불어야지 타잖아요. 만약에 운이 안 따라주는 것 같으면 스스로 운을 일으키라는 그런 거거든요.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분대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분대 카제 오 오코시 소노 카제니 노래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글에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 책은 이제 그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아파 호텔에 대한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아파 이 회장님이 만든 카레집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건 따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파 호텔이라는 그 버짓 호텔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아파 호텔이라고 써있죠. 아파 호텔에 저도 가는 곳마다 좀 많이 머문 편이에요. 왜냐면 싸고, 그 다음에 저렴한 대신에 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면 또 힘든데, 퀄리티가 나쁘진 않고요. 그렇게 싼 거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거의 우리나라 여인숙 정도의 그런 가격인데 시설물 괜찮기 때문에 지낼만 하거든요. 그 시노코보에도 저 호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을 닫았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워낙 이제 없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있지만 그 아파 호텔이 두 개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 거의 한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영어에서 여러분 그 경영에서 캐너벌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식인하는 것처럼 같은 회사에 호텔 두 개가 체인점이 같이 있으니까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래서 아파 호텔이 되게 나름 친근한 그런 호텔입니다. 그래서 서민적인 호텔이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꼭 읽고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또 공중전화 박스 있죠. 저 공중전화 박스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진 났거나 이랬을 때 저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공중전화 박스 자체도 또 와이파이에다가 그러니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프리 와이파이.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촌스럽다. 왜 일본은 아직 공중전화가 이렇게 많냐 라고 오해를 했었죠. 일본 사람들도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그렇죠, 공중전화 박스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게 뭐 5G도 이제 보급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 4G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4G가 물론 전 세계 1위였지만 그래도 일본도 4G 보급률을 봤을 때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본도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 유명한 그 카레집인데 하루에 200인분만 판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한정 판매로 돼서 퀄리티를 더 다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8시 정도 됐거든요. 밤 8시 정도라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놀 사람들은 놀 거고, 그 다음에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시고, 여기는 주로 이제 서양 애들이 많이 와서 놀아요. 시부야에 신축구도 많이 가지만 하라주쿠는 아니죠. 하라주쿠는 밤 되면 거의 다 문을 닫고, 여기 이제 시부야 아니면은 신주쿠, 시노쿠보 이렇게 애들 많이 가죠. 주로 술 마시러 많이 가고, 밤에 놀러 가고, 밤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놀만한 곳들은 이제 그런 곳들이 주로 있고 해서 주로 이제 이런 데를 많이 오고요. 저는 이제 요거를 영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귀가를 해서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는 아마 25km 정도를 또 달리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구상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제가 시부야를 지금 한두 번 올리는 게 아닌데, 올 때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되게 활력이 넘쳐서 좋은 것 같아요. 딱히 뭐 여기서 할 게 있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그냥 길 거니는 정도거든요. 좀 산책하고 바람을 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라. 오늘은 저녁 식사도 안 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달려야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でもぶっちゃけ